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작성한 스키매틱과 이 PCB를 보면서 좀 이글캐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점, 우리가 PCB 회로를, PCB 기판을 만들 때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이글캐드의 기능을 이용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스키매틱을 켜놓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전원을 여기 연결을 해갖고, 여기 이제 배터리를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연결을 해갖고 LED를 켜는 이런 회로를, 정말 간단한 회로를 구성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지금 요 저항이 들어가 있는데, 큰 저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저항의 어떤 풋프린트, 부품 파트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심볼하고 풋프린트를 그리는 방법을 배웠고, 만약에 우리가 그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직접 다운로드를 받아서 라이브러리에 추가해서 부품을 추가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요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갖고 또 부품을 추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요 스키매틱에서 우리가 Electrical Rule Check라는 기능을 확인을 해볼 거예요. Electrical Rule Check, 줄여서 ERC예요. ERC Electrical Rule Check. 얘는 뭐냐? 우리가 여기 이 부품이 있으면 이렇게 막 배선을 연결을 하고, 보면은 지금은 사실 모든 선을 지금 이렇게 다 연결을 했지만,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선을 모두 다 이렇게 직접 연결을 하면은 여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 연결을 하면은 회로도가 너무 복잡해져요. 너무 복잡해져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 하면, 여기 보면은 여기 잘 보면은 다시 네임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네임. 그래서 우리가 선을 연결할 때 요 네트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어주고 했었는데, 네트를 요렇게 만들어주고 요렇게 만들어주고, 네임을 클릭해서 요 네트를 클릭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PA3, 여기도 PA3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네트하고 요 네트하고 지금 다른 네트인데 얘를 합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yes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건 뭘 의미하냐? 지금 스키매틱 상에서는 선이 끊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PCB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요런 에어와이어, 여기가 지금 PA3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PA3을 우리가 연결했죠. 그래서 에어와이어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복잡한 회로를 좀 보기 좋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요 네트를 연결을 해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임의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제가 풋프린트를 그릴 때, 그리고 심볼을 그릴 때 어떤 설명을 했냐면, 여기 이제 각각 그 핀이 있어요. 이 포트들이 있는데, 얘가 인풋일 수도 있고 아웃풋일 수도 있고, 인풋 앤 아웃풋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전원, 파워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MCU가 동작을 하려면 파워는 사실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이글캐드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만약에 내가 어떤 파워를, 여기 배터리나 지금 보면 VDD-A, 그 다음 VDD-1 이런 단자에다가 선을 연결하지 않으면 전원에 대한 구성이 돼 있지 않구나 하고 오류를 알려주게 돼요. 그런 게 바로 Electrical Rule Check예요. 전기적으로 어떠한 결함이 없는지를 완벽하게 찾아내진 못하지만 1차적으로 요 CAD 툴에서 검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ERC 요 기능을 눌러주면은 요 오른쪽에 Electrical Rule Check Error 이런 식으로 해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여기 파워, 여기도 파워에 관한 요런 녀석들이 에러라고 이렇게 발생을 했고요. 에러라고 뜬 것은 거의 이제 연결하지 않으면 아마 동작을 안 할 거야 라고 좀 강하게 알림을 주는 거고, 이 워닝은 단순 경고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어떤 밸류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 커넥터여서 밸류가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핀 헤더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R1은 저항인데 지금 R1 이름만 있고 저항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no value라고 나왔어요. 교수님, no value면은 R1은 값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PCB를 생산할 때는 저항이 따로 부착이 되는 거지, 여기 PCB를 만들 때, 생산할 때 저항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값이 없어도 생산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워닝 정도로 떴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이 저항에 연결이 안 돼 있다 해서 unconnected 하고 워닝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electrical rule check라는 ERC 기능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스키매틱보다는 이제 브레드보드 다시 PCB에서 이 아트웍에서 좀 볼 게 많습니다. 자, 어떤 걸 볼 수 있냐 하면은 뭐 에어와이어 이런 거 라우팅 해갖고 연결하는 거는 다 배웠고, 여기 ERC 말고 요 버튼을 누르면 이거 화면 크기의 해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여기 바로 DRC 디자인 룰 체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쭉 올라가면은 얘를 클릭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체크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체크를 누르면 자, 여기 에어와이어 이렇게 떴어요. 그러니까 연결돼야 하는 녀석인데 지금 라우팅이 안 됐다 라고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교수님, 여기 지금 PCB 기판 밖에 있는데요. 그것까지는 얘가 지금 판단을 못 해주고, 만약에 내가 얘를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뭔가 경고 같은 게 떴죠. 그러면은 디멘전 오류라고 해서 뜨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뭔지 제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스키매틱을 PCB로 옮겼을 때 여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오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연결된 회로를 만들어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면, PCB는 직접 이렇게 만들자, 좀 더 자세하게 요 스키매틱을 구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DRC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PCB에 있는 구리선, 그놈이 기본 생산에서는 6mm이라는 최소 단위의 어떤 두께, 위스, 너비를 갖는다. 트레이스 혹은 뭐 라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얘는 PCB에 있는 어떤 선 혹은 와이어라고 생각을 하면, 구리 와이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mm는 1000분의 1인치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 6mm 최소 단위예요. 최소. 이거보다 넓은 거는 다 만들 수 있어요. 다 만들 수 있는데, 언제? 6mm 생산 가능한 최소 단위가 아니라 기본 디폴트 옵션으로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모두 99%의 업체에서 기본 설정이 아마 기본 최소 단위가 6mm일 거예요. 만약에 5mm 혹은 3mm를 하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를 좀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이어를 들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글캐드는 2레이어 2층 기반으로 PCB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2층, 4층, 6층, 8층, 10층, 12층, 14층, 16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층은 뭐냐?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듯이 층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그러니까 구리판이, 이 구리 레이어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에폭시 레진 같은 걸로 해갖고 이 절연층 인슐레이터가 되어 있고, 구리층이 탑 앤 버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면에 선을 막 그릴 수 있고, 이 단면에도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면에는 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 구멍 뚫고 여기 구멍 뚫고 요거를 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탑과 버튼까지 이어주는 구멍을 우리는 스루홀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툴레이어에서는 모든 홀이
다 스루홀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왜냐면은 탑부터 버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은 여기 1 그리고 16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본적으로 퍼스트 레이어는 이 그 탑 레이어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 16번째 16 레이어는 바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뭐 0.003, 35 마이크로미터, 1.5mm, 35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2, 4, 뭐 8, 16 몇 레이어로 작업을 하던지 간에 전체 두께, 요 전체 두께를 사실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되는 거는 1.6mm고요. 여러분들 뭐 핸드폰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뭐 1mm 이하의 기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카파 구리의 두께가 35 마이크로미터로 지금 설정이 돼 있고요. 여기는 코어라는 놈이 이제 인슐레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대충 얘가 이제 합치면은 1.57mm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1.6mm 스케일로 제작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4레이어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4레이어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카파, 프리프렉, 카파, 코어, 프리프렉, 카파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카파는 지금 다 35 마이크로미터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좀 다른 티크니스 두께를 갖고 있는데, 얘는 지금 토탈 보드 티크니스가 1.99mm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하표 해갖고 스루홀이 1번부터 16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나 해야 될 게, 여기 지금 토탈 보드 티크니스 해갖고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냥 얘는 계산만 해주는 의미예요. 계산만. 여기 티크니스를 뭐를 넣든 간에 우리가 발주를 할 때는 PCB를 우리가 직접 만들잖아요. 만들고 나서 이제 외주 업체 벤더에게 요거를 생산을 의뢰하게 되는데, 여기에 어떤 값을 넣었던, 이 카파에다가 어떤 티크니스를 넣었던, 여기 인슐레이터에 어떤 티크니스를 넣었던 간에 직접 요 티크니스를 기입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는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참고만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6mm, 나는 4레이어로 해도 1mm로 만들고 싶어. 이거 무시하세요. 그냥 4레이어로 생성을 해갖고 나중에 우리가 커버 파일이란 걸 생성을 해볼 텐데 그거를 그냥 넘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2층일 땐 스루홀밖에 없어요. 근데 층이 4개야. 1, 2, 3, 4층이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탑, 버튼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여기는 임의로 레이어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스루홀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 여기 추가를 할 수 있어요. 몇 번째 레이어부터 몇 번째 레이어까지 할 거냐. 지금 보면은 임의의 층이 지금 2하고 15 레이어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5하고 2하고 15로 되어 있어서 만약에 나는 1층에서 2층으로 넘어가는 놈이 필요해. 그러면은 요 놈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블라인드 비아라는 녀석이 추가가 되게 돼요. 그래서 블라인드는 뭐냐면,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스루홀은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뚫고 지나갔어. 근데 얘는 1층에서 2층까지만 이동을 해. 그건 무슨 말이냐? 여기 구멍이 뚫린, 원래 여기는 여기 지금 구멍이 뚫려 있어. 근데 여기는 안 뚫려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자리를 저기 15번 레이어하고 16번 레이어에서는 여기서 겹치는, 요 비아 홀과 겹치는 어떤 트레이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루홀 그리고 블라인드 비아 뭐 이런 게 있다. 비아 홀까지 있다.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뭐 한번 더 추가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탑부터 여기 2번 레이어까지, 그러니까 이 서페이스에서 여기까지 뚫렸는데 사실 요 안에 2에서 15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페이스로 드러나지 않은 이런 구멍은 이 비아는 뭐라고 하냐면 브리드 비아. 다시 이런 녀석을
우리는 buried via라고 얘기를 합니다. buried via.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 서로 다른 레이어, 다른 층의 어떤 연결을 이렇게 buried via, blind via, 그다음 수루홀이라고 할게요. 그냥 수루홀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수루홀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이제 클리어런스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마우스가 지금 커서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바뀌면은 각각에 대한 어떤 최소 거리.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시그널 지금 와이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와이어와 와이어의 최소 간격이 얼만큼 될 거냐. 제가 아까 말했듯이 가장 싼 옵션에서는 다 6mm로 통일이 됩니다. 5mm, 3mm 더 얘를 붙이고 싶다 그러면은 단가가 올라가요. 그리고 와이어와 패드 간의 거리, 자 와이어와 패드 간의 거리, 그리고 패드와 패드 간의 거리, 그리고 비아와 와이어 간의 거리, 비아와 패드의 거리. 패드는 우리 그 SMD라고 했죠. Surface Mounted Device. 걔가 이제 올라가는 어떤 요 구리가 이 노출된 부분이 납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노출된 부분을 우린 패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비아와 비아 사이의 거리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서로 다른 신호일 때 최소한 이 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같은 신호일 때도 최소한 이 거리는 지켜라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신호는 사실 겹쳐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은 납땜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턴스, 얘는 뭐냐? 카파와 디멘션. 얘는 뭐냐면 얘를 이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PCB 기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경계면이 있죠. 경계면에서 부품이 얼마만큼 떨어져도 괜찮은가에 대해서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얘는 비아 그리고 패드 그리고 와이어가 여기 경계면으로부터 40mm 떨어진다고 기본값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디폴트로 해갖고 제일 싼 옵션으로 바뀌면 6mm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릴과 드릴 사이도 6mm로 기본적으로 거리를 맞춰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뭐냐? 와이어의 사이즈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리고 아까 비아 어떤 구멍의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 한 건데 얘는 와이어 사이즈 6mm 최소라고 했죠. 지금 기본 옵션에서는. 그리고 드릴 옵션, 그 드릴의 이 직경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비아의 직경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 인슐레이터와 이 비아의 직경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얇은데 너무 넓게 뚫는다 혹은 작게 뚫는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이 있다 정도로만 오늘 수업에서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아를 뚫을 때 혹은 패드를 올릴 때 얘 최소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 크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비아의 직경, 외경, 내경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맥시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기본값을 사용을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SMD 어떤 패드를 올릴 때 얘를 끝을 둥글게 깎을 거냐 아니면은 직각으로 이렇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서플라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5V에서 0V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실제로 전류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자의 반대 방향, 전자의 이동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정의가 돼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실제로는 이 그라운드 0V에서
전자가 흘러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실질적으로 그라운드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라고 뭐 생각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어떤 부품이 전류를 많이 쓰게 되면은 전자의 이동이 많아져요. 그래서 어떤 열을 그라운드를 통해서 막 내뱉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 그라운드 쪽에서 열을 좀 잘 방출할 수 있게끔 잘 방출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구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카파의 이 단면적을 어떤 이 카파가 밖으로 실제 이제 밖으로 노출된 단면적을 좀 넓혀주면 열 방출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구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스크는 뭐냐면 결국에 이 구리를 이 PCB라는 게 PCB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이 구리판이 있으면 내가 여기다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마스크라는 놈을 씌울 거예요. 마스크라는 놈을 씌워갖고, 여러분들 이거 뭐 반도체 공정할 때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씌워갖고 내가 녹이고 싶은 부분은 녹이고 싶지 않은 부분은 안 녹여갖고 내가 원하는 부분만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그 마스크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요 수준, 이글캐드 수준에서는 따로 설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인 ERC와 DRC에 대한 내용, 그리고 레이어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봤고요. 얘는 다시 2레이어로 돌릴게요. 2레이어로 돌리니까 비아가 수로홀만 남았죠. 버릿 비아나 이제 블라인드 비아는 이 2레이어에서는 사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고요. 지금 아까 디스턴스에 여기가 이제 40mm였어요. 그래서 얘를 어플라이를 해놓고 이 부품을 이렇게 가까이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가까이 붙이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뜨는 게 디멘전 오류가 이렇게 떴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조금 변경을 해볼게요. DRC 체크해 가서 디스턴스 이 녀석을 만약에 6mm로 바꾸고 어플라이를 한다. 그러면 여기 이제 오류가 사라집니다. 그죠? 여기 오류가 사라졌어요. 왜? 여기 이 바운더리로부터 생성할 수 있는 우리가 작업 가능한 이 최소 거리를 40mm에서 6mm로 줄이다 보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변경이 됐다. 그래서 어디까지 옮길 수 있냐 보면은 요 수로홀이 여기까지 갈 때까지, 여기 이만큼 가까워질 때까지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강의에는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요. 레이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보고, 그리고 거버라는 놈을 생성하는 방법을 요 회로를 그대로 이용을 해갖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